해군의 신형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위한 2차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면에서 유리한 유럽 레오나르도사의 와일드캣이 이 사업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연말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경쟁자였던 미국 시콜스키사의 MH-60R 해상작전 헬기가 가격을 대폭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 연말 미국 정부가 FMS 방식으로 MH-60R을 판매하겠다는 공문이 우리 방위사업청에 접수됐다. FMS란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해 넘겨주면 동맹국이 추후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P&A, 즉 가격과 성능이 새롭게 제시됐는데 군과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가격보다 대폭 인하된 것으로 전해진다. MH-60R은 그동안 12대 도입에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새로 제시된 가격은 국방종기 계획에 반영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예산 9천억여 원 이내여서 MH-60R도 이제는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MH-60R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미 정부의 FMS는 공동구매와 유사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생산분만 고려해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후 인도 24대, 미 해군 8대가 추가됐고 우리 도입분인 12대까지 포함 총 생산 대수가 44대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생산 대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무장과 항전 장비를 뺀 가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억측에 불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제안서 평가 통과를 못해 사업에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헬기가 커서 호위함들의 비행갑판에 못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해상작전 헬기 사업과 관련된 4차례의 선행 연구에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고 향후 우리 해군이 전력화 중인 신형 호위함과 구축함은 비행갑판이 커지면서 MH-60R이 뜨고 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착함 방식이 달라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덴마크 해군이 도입한 MH-60R은 우리 해군이 쓰는 하푼 착함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MH-60R은 와일드캣에 비해 운용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해상작전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300여 대가 운용 중이다. 때문에 양산 대수가 수십여 대에 불과한 와일드캣에 비해 일단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MH-60R 가격은 잠정적인 것으로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들어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와일드캣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 가격 인하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은 7일 한국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MH-60R 헬리콥터 12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8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판매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DSCA는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들 헬기를 자국군에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제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의 진행이 유력했지만 이후 MH-60R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 대외보증 판매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DSCA의 발표와 관련 대외군사 판매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현재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해상작전 헬기는 적함정과 잠수함을 탐지하고 탑재된 대함 및 대잠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까지 수행하는 특수한 헬기이다. 해상작전 헬기가 특히 대잠 임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헬기의 특성상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며 고정입기와 달리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해상작전 헬기는 구축함이나 초계함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투함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구역을 초계할 수 있으며 해상 초계기와 달리 기체 가격이나 운용 유지비도 저렴하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최대 시속 330여 킬로미터로 비행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해상작전 헬기를 개발해 운용 중이지만 이 가운데 최고는 미 해군이 사용 중인 MH-60R 시호크이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미 해군을 포함해 호주와 덴마크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해상작전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300여 대의 양산 대수를 자랑한다. 미 해군은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기간과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특히 작전 지속 능력, 탐지 장비, 무장, 수상함정과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개발했다. 또한 기상 악화 시에도 함정 탑재 및 운용이 가능토록 최적의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최대 시속 330여 킬로미터로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제작에 따르면 자체 연료 탱크와 외부 보조 연료 탱크를 사용하여 약 4시간의 운용이 가능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디핑 소나 릴링 머신 케이블 길이가 700m에 달하며 이러한 케이블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고속 디핑 소나 릴링 머신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케이블 길이와 인양 및 하강 속도는 특히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의 대잠전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특수한 장비로 인해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더 깊은 수심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적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저주파 음파 탐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탐색 구역을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 25개의 소나부위를 탑재 운용할 수 있다. MH-60R 해상작전 헬기의 주요 임무는 대잠전과 대수상전이며 부차적으로 수색 및 구조, 해상보급, 해군 해상화력 지원, 군수지원, 의료 후속 및 VHF 링크 통신 중계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MH-60R 해상작전 헬기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미 해군 및 동맹국 해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보장한다. 네트워크 중심 대잠전 및 대수상함전 개념이 도입된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링크 16을 사용해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과 수신 및 중계함으로써 공통작전 상황도와 다른 링크 16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호크링크로 알려진 TCDL은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다운링크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투 수행 구역을 더욱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음향 및 전자광학 장비로 획득한 비디오를 호크링크 장착 함정 또는 지상에 있는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MH-60R 해상작전 헬기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미 해군 및 동맹국 해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보장한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 당시 후보 기종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AW159 와일드캣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AW159 와일드캣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변국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형의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MH-60R 시호크 해상작전 hel기 재원. 주요 임무 대잠 및 대수상전 제작사 시콜스키 배치 연도 2006년 동력 EGET 700, G400 엔진 길이 19.76m 높이 5.18m. 무게 6,545kg, 만 659kg 최고 속도 시속 330km 최대 상승한도 3.9624km 항속거리 453.74km. 미 국무부가 8억 달러 규모 해상작전 헬리콥터 MH-60R 시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시호크가 도입될 공산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뒤늦게 MH-60R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와 상황이 바뀌었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안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대외보증 판매 방식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12대의 MH-60R 헬기와 탑재되는 레이더, 내비게이션 시스템, 통신장비 등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일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헬기 18대 구입을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 국무부는 판매 대수를 12대로 줄이고 대당 단가는 올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DSCA는 MH-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12대와 장착 무기, 운용에 수반되는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시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는 최신의 기종 중 하나다. DSCA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 위협률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DSCA 발표와 관련해 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성능이 우수한 헬기와 동맹국인 미국에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만큼 시호크로 선정될 공사는 대단히 크다. 시호크는 길이 16.23m, 너비 2.36m, 높이 5.18m의 크기를 자랑한다. 메일로터 지름은 19.76m다. 최대 이륙重量은 9.927kg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어뢰, 기관총, 소노부위와 탐색 레이더, 다중 모드 레이드 등을 탑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다. 와일드캣보다 크고 무거운 헬기다. 대잠수함 작전은 2.7시간, 대수상함전은 3.3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시호크는 물밑 최대 500m 깊이까지 탐지하고 최대 수색 반경 18.5km, 최대 유효 탐지거리가 12.9km인 디핑 소나를 운영하다. 시호크는 현재 미 해군, 일본, 대만, 그리스, 스페인, 브라질, 태국, 터키 해군이 운영하고 있다. K2 유력 전망.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 800대 폴란드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폴란드 매체 티솔.bl은 25일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K2 전차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영자신문 보도를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도 지난 13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제안한 계약은 90억 달러 규모로의 탱크 계약을 결론 내려고 한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의 통합 방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로템이 제안한 K2 흑표 전차는 차세대 전차로 정평나 있다. 주포로 구경 120mm 55구경장 장포신 활강포를 갖춰 사거리와 관통력이 뛰어나다. 구경 12.7mm와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한다. 길이 10.8m, 너입이 3.6m, 높이 2.4m의 무게는 55톤이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승무원은 3명이다. 1500마력의 힘을 내는 강력한 디젤 엔진 덕분에 포장 도로에서 최고 시속 75km의 속도로 주행한다. 야지에서도 시속 50km의 속도를 내 기동력이 탁월하다. 또 자동 탐지 추적 기능과 피하 식별 장치, 자동 항법 기능, 미사일과 레저 경고 장치, 복합연망 발사 장치, 화학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다. 폭발 반응 장갑 등으로 방어력이 뛰어나다. 잠수도화 장치를 장착할 경우 수심 4.1m의 강도 건널 수 있다. K2 흑표 전차는 현대로템이 한국 육군에 100대를 실전 배치하고 106대를 생산 중일 만큼 능력을 검증받은 전차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독일 업체를 제치고 K2 전차를 터키에 수출했다. 폴란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 대표는 K2 전차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폴란드 정부는 노후 전차 대체를 위해 자체 전차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폴란드 차기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러시아의 T-90, 영국의 챌린저 전차 등이 거론됐는데 폴란드가 자체 개발 쪽으로 선회하면서 K2 전차를 개발해 한국 육군에 납품하고 기술도 이전하겠다는 현대로템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T9은 현재의 지정학 여건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잠재 적국인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는 수출 성공 사례가 없는 만큼 K2의 경쟁자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뿐이라고 주장했다. T9은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K2 계약에는 첨단 장갑 기술과 120mm 55 구경장 포의 생산 세부 내용, K279 관통탄 생산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M1 탱크는 포탑에 34에서 36발의 포탑을 수납하고 있지만 K2는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그 절반인 16발만 수납하고 있을 뿐이다. 또 M1은 APS 능동 방호 장치를 즉시 장착할 수 있지만 K2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K2는 미사일 접근을 알리는 통합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T9은 폴란드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APS가 없어도 K2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K2 전차의 사양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2023년께 차세대 탱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